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어제 대체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대체휴일 지나자마자 또 증시가 상당히 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대형주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에서 올해 초에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그죠? 삼성전자가 오늘 7만원도 깨졌고 시장의 지수보다도 더 하락하는 2분기 실적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외국인의 매도세에 그죠? 거침없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고요. 더 떨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떨어질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지만 그걸 그죠? 내일 당장 반등 나올지 아니면 추세가 전환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당분간의 원달러 환율 지금 오늘 장중에 1200원 찍었었는데요. 이 환율 즉 원화가 약세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당분간 삼성전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익 레벨만 보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바텀업 피싱이 가능한 구간이긴 하지만 환율적으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기에는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굳이 삼성전자를 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가격에 대한 하방 경쟁력은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가격대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시장 브리핑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지표입니다. 코스피 1.35% 하락을 했고요. 2910선도 후퇴를 했습니다. 2900선을 지켰지만 오늘 보면은 오전 10시까지 거의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반등 조금 주는 척 했으나 그거조차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역시 10시까지 그쵸?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조금 반등이 나오는 듯 했으나 역시 밀리는 오늘 2차전지 소재주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쪽에 그쵸? 게임주랑 이런 것들이 강했던 것 대비 시장 대비 강했던 것 대비 지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거는 종목들이 체감적으로 더 안 좋았던 거를 하락 종목이 1000개나 넘었었는데요.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8,200억 원 그죠? 코스닥도 1,600억 원을 던졌고요. 기관도 같이 던졌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양시장에서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들 최근에 신용 털리고 상당히 힘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인들의 풀 매수를 보여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빠진 이유는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환율 그죠? 환율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이 외국인이 던지는 거 외국인이 8,200억 시장에서 던졌는데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1조 원 가까이 던졌습니다. 즉 산 종목도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전기전자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2위의 종목으로서 바스켓으로 던지기 좋기 때문에 더 쉽게 던질 수 있는 즉 유동성 한국이 외국인의 ATM기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식을 하신 분들은 그런 역할로 오늘 빠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 유가가 서부 텍사스 원유 WTI죠. 이게 80불이 넘어갔고요. 철강 가격, 중국의 전력난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공급망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빨리 오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테이퍼링이 아닌 조기 금리 인상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추측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어요. 원화 약세 압력이 외국인 매도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중국 그쵸? 오늘 달러 대비 엔화가 상당히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1.5%나 환율이 1.5%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파가 또 아시아 시장에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었는데 환율이 어쨌든 안정되기 전까지는 매크로가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측되는 구간에서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끌고 갈지 좀 고민이 되는데, 지금의 매크로 현상이 좀 더 너무나 복잡하게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저도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것 같고요. 지금은 가격적인 레벨은 분명히 바텀업이 맞는 것 같은데, 종목별로 물론 다르긴 하지만요. 이런 매크로가 너무 혼재된 그런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면서 사실 매우 힘든 시장이, 즉 수급 앞에서 펀더멘탈 논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도 많이 빠졌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쵸, 하이닉스도 신저가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GM 리콜에 대한 충당금 반영, 실적 발표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급등 마감도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가 오늘 현대차 덜 빠졌고요. 기아 올랐고, 지난주부터 현대유아, 모비스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는데, 자동차는 바텀업 피싱 이런 또 레벨 선상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 발표하면서 자동차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란 말이죠. 병목 현상이나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이런 것들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근데 수출업종이 환율이, 즉 원화가 약세, 원화가 그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 수출업종은 이익이 이 부분 한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건 아시죠?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반영되고, 주가가 레벨 다운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그죠? 구분응선 이상 갔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런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차전지 LNF 이 얘기 오늘 조금 드릴 건데, 오늘 그죠? 얼마 전에 조정 받았다가 또 거기서 10%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16만원대에서 펄어비스 게임주, 고성장, 그죠? 고성장, 고퍼주,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그래도 강세라는 거는, 그래서 시장은 죽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제목에 단 적이 있는데, 이런 종목마저 사실 죽었다면은, 주도주가 완전히 죽었다면 시장이 끝났다, 저는 좀 표현하고 싶고,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까지 갔을 텐데, 아직은 그런 시장은 여전히 아니다라는 거를 개별 종목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뭐 LNF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더라도 다른 종목을 같이 보유하고 계시면은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피할 수 없겠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키워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일단 올해만 21년에만 산 개인의 매수세 삼성전자가 33조라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 때는 어땠나요? 코로나 때도 어마하게 샀습니다. 전체 시장의 거의 60% 이상의 삼성전자 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50조 이상을 샀을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뭐 망연자실 이런 뭐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증권사 목표주가 하향 릴레이가 나왔다. 반도체 업황이 당분간 좋지 않다.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나왔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 요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국민 중에 돈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머니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을 더 많이 샀겠지만, 저는 몰랐는데 삼전에도 신용물량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신용물량이 상당히 요새 많이 털렸다고 들렸는데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96,000원대인가요? 올해 초에. 그래서 지금 68,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얘도 30% 가까이, 그죠? 30%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아요. 10만원에 30%면 7만원이잖아요. 대략 30% 정도 떨어졌고요.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격 레벨 다운이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40%가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덜 떨어진 게 30% 이내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함부로 손이 안 나간다는 거, 그쵸?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지금의 시장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의 시장도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주식을 사야지 수익이 결국 나중에 나는데, 그 어려울 때는 손이 안 나간다는 거, 이게 함정이죠, 그쵸? 인플레이션 우려, 주식, 원화, 채권. 아마 오늘 이 채권은 외국인이 정말 많이 던졌는데, 아마 금리 인상 이번 달에 안 했어요.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어요. 기준금리 0.75%로. 그죠? 8월에 인상했었고, 9월, 10월 두 달 쉬고, 11월에 25bp 인상해서 기준금리 1%로 올라가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확정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거의 원래 이번 달에 안 하더라도 다음 달에 할 거라고 시장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요. 이미 한은에서 많이 언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트리플 약세로 가는, 채권까지 주식과 함께 약세로 가는, 이제 채권에 어느 정도 금리가 다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채권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유가 $100 허리케인 오고 있다. 지금 서부 텍사스요 뭐 80불, 선물 기준으로 82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야, 유가가 코로나 때 20불 때인가요? 20불 때까지 갔던 거 치면은 지금 4배가 오른 거죠. 4배. 뭐 주식의 가치만 오른 게 아니라 원자재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철강, 그쵸? 이쪽도 지금 전력난 중국의 이런 것들이 되게 크면서 가격이 완전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쵸? 4주 사이에, 지금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전재 값 이게 계속 오르면 안 됩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게 계속 오르면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자극될 거고, 정말 미국의 긴축, 그쵸? 단순 자산 매입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카드까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공급망, 그쵸? 계속 얘기 나오는 공급망 우려, 공급망 훼손,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호주에서, 그죠? 석탄 이런 것들 중국이 다시 수입 재개를 했고요. 지금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 주말 사이에 그쵸? FDA 또 긴급 승인을 올렸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뭐 거부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선진국 위주부터 간다면은 공급망 우려는 자연적으로 그래도 결국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임,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22년에는 21년보다, 그쵸? 20년보다 나은 그런 공급망 우려 훼손이 없어지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만 일단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시장이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은 망가질 겁니다. 지금 시장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수가 고점 대비 보통 약세전으로 가면은 20% 이상 빠져야 돼요. 근데 미국 기준으로 10%도 다 빠지지 않았고요. 그냥 다만 아시아 시장, 이런 우리나라 같은, 그죠? 달러에 좀 충격을 받는, 그런 환율에 충격을 받는 그런 시장이 10%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리고 바텀업 피싱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자동차부터 해서 인플레이션 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유통이나 의료 이런 쪽에 시세가 수급이 가는 거 보면은 그래도 시장은 깨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정말 힘들지만 시장은 아직은 깨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하락 속에 오늘도 LNF 강했고, 그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도 시장 대비 강했다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은데요. 이사선지 양극재 지수가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양극재 밸류에이션이 이것도 고퍼주인데 대표적인 고퍼주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전기차, MS, 전세계, 이게 10%도 안 되고, 이게 침투율, 이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얘네가 보여준 게 가감한 증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LNF 같은 경우에도 뭐 제 탑픽 종목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 즉 25년까지, 그죠? 지금 빠르면 24년까지 2, 3년 내에 지금의 양극재, 테슬라 또 얘네가 독보적인 NCMA 이쪽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얹었는데, 이거에 대한 캐파를 거의 10배 가까운 늘리는 그런 캐펙스 투자를 증서를 보여줬고, 거기에 따른 수주도 계속 강력한 모멘텀을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라는 지주회사가, 그죠? 지주회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관계회사가 결국에는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얘는 응급제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 프리미엄 이슈들이 각 세계사가 받고 있기 때문에 22년 기준, 지금 기준으로 PR 계산하기 힘들고요. LNF는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 단으로 22년 기준으로 PR이 60배 이상입니다. 야,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도 60배에서 70배 했을 때 비싸다고 하면서 지금 공매도 때린 거 아니냐, 얘는 왜 이렇게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큽니다. 가감한 증서,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 오히려 살 게 안 보이면은 더 수급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따라 사야 돼? 이 질문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게 LNF 처음 영상 올렸을 때랑 에코프로비엔도 30만원대 올렸을 때랑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그렇게 올라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시장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갈 겁니다. 시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더 갈 수 있는데, 이 더 갈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여러분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가격에서 종목을 소개했을 때랑 지금이랑 저도 가감히 이거를 따라 사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이 고퍼주를 미래의 이익을 땡겨온 거잖아요. 4, 5년 뒤, 그죠? 뭐 길게는 5년, 7년 이익을 다 땡겨와서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뭔가 경쟁사가 나타나거나, 그리고 뭐 이 세 개의 회사가 뭔가 어떤 리스크가 터졌어요. 뭐 LG화학처럼 GM 리콜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관련된 소재 업종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의 하락이, 프리미엄이 떨어지면서 분명히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워낙 한국 지금 전기차 소재 종목들이 너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결국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이 깨지면은 이 종목들도 지금의 PR을 감내하지 못하고 결국 공매도도 나올 거고, 시장에서 수급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런 종목들은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 대주주 이슈, 그죠? 개인이 정말 많이 샀어요. 대주주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진짜 약세장으로 간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서 얘네들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좀 바라고 있는데요. 왜냐면 시장이 이 정도 하락했다 반등하면은 이 종목들은 더 좋게 올라갈 수도 또 있는 기존의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것이 맞느냐는 저도 답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 기존 홀드 보유자들은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여기서 더 망가지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매수자는 일단은 정말 매수하고 싶으면은 트레이딩을 뭐 제가 권유하는 건 거의 트레이딩은 권유드리지 않는데, 트레이딩 위주로 좀 해보시면 어떤가, 그죠? 이 종목들이 좀 빠지면 사보고, 거기서 다시 오르면 팔고.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주도주 안에서 매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노트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결국 시장의 복원력,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제 주분남이 생각하는 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뭐 당연히 시장이 더 하락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종목에 대한, 그죠? 특히 반도체 이쪽에 대한 바텀 피싱은 저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구간인데, 이 센티가 돌아와야지만 결국 수급이 돌아올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무너진 게 센티가 상당히 더 안 좋다는 거를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더 어렵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건데, 이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에 개별주, 그죠? 개별주, 소부장,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TCK가 좀 먼저 반등해 완전 바닥에서 고점에서 50% 가까이 하락했어요. 물론 특허권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개별 종목이지만,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니노공업, 이런 것들, 반도체 패키지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강할 때 가장 1등주로 갔던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거에 저는 조금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희망을 걸고 싶고요. 당장 내일, 오늘이 바닥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바텀 피싱이 가능하고 신용과 대출이 아닌 현금이면은 여기 이 가격에서 물리겠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사볼 만한 기업들이 줄을 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계속 떨어진다. 한계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맥스 시장이 약세장, 베어마켓, 그죠? 베어마켓 시장 하락 20%, 그런 10% 더 남은 거거든요. 개별 종목들 여기서 10에서 20% 더 깨질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때려 맞은 애들은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을 거라 보고요. 바이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경증치료제 나오니까 백신 이런 것들 상당히 어렵다 저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이오도 올해 내내 힘들었거든요. 정확히 라이선스 아웃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파이프라인 좋은 것들, 그리고 가격 하락은 많이 나왔는데 정말로 지금 뭔가가 기술력,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바이오는 정말 공부해도 어려운 것 같은데, 기술력과 어떤 세상이 바라는, 그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치료제, 백신 이것도 되게 바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는 그런 어떤 성장을,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홀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이 아니고 그냥 백신만 기대했던, 뭐 아니면 백신 CMO만 기대했던 이런 종목들은요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크가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백신만 보고 바라보고 있던 종목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회사가 다른 기본을 갖고 있는, 그쵸? 그런 회사들은 좀 버틸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백신 관련 테마로만 움직였던 종목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되게 시장이 힘들었는데요. 뭐 지금 헝다 이슈도 있고, 그쵸? 10월달 내내 계속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10월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0월이 제 기억에는 항상 거의 좋았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10월 되게 안 좋았고 11월부터 되게 좋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희망이 좀 종목별로 몇 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내에 HTS 한번 보면서 종목들 움직임 보면서 저도 조금 더 보면서 모니터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10월 12일인데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정말 지수는 바닥을 찍고 종목별로 와리가리 할 수 있지만, 여기서 2차전지 소재 말고 환율이 꺾였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그죠? 뉴 주도주가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언택트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 이런 것들만 계속 달렸었는데,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다면요, 맞다면. 이 새로운 주도주를 정말 지금 잡기에는 가격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캐치업 할지는 저도 계속 모니터 시장을 하면서 같이 유튜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9월 말부터 힘든 장이 너무 되고 있는데, 뭐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고요. 저도 힘들고 투자자로서는 다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또 이겨내야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해 하시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두려운 거 신용과 대출인 것 같아요. 주식을 겪어보면 저도 예전에 많이 쓰기도 했지만, 신용과 대출만 잘 관리하면은 이 시장도 또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